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람다 배포를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리스라는 프레임워크는 AWS 람다나 애저,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 펑션스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서버리스를 구성하게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AWS 람다를 배포할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 해볼 때에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람다 함수가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그때마다 환경 설정을 매번 해주고 URL을 만들어서 관리해주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은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던 클라우드9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리스 버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command not found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없는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설치하는 방법은 npm install g 서버리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이전에 서버리스 버전을 확인하는 명령어를 작성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GitHub으로 미리 공유드렸던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폴더에서 파일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WS 콘솔에서 하나씩 지정해줬던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 파일 이름이 왼쪽에 있는 서버리스.yaml 파일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제가 미리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우리가 AWS 콘솔에서 하나씩 설정을 해줬던 것들을 이렇게 YAML 파일로 하나로 묶어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서비스 네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작성을 했었던 람다 API 함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작성했었던 코리아 001 베드락 API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보시면은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바이더가 AWS이고 파이썬이고 노스이스트에 있는 그리고 아마존 베드락 풀 억세스라는 롤을 사용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함수 핸들러는 앱의 람다 핸들러, 즉 람다에 있는 함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타임아웃과 메모리 사이즈 그리고 URL 등을 사용하는 펑션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놨던 app.py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작성했었던 람다 함수의 코드들을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한 람다 함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클라우드9의 app.py 파일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 람다를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리스 YAML 파일의 경로의 위치에서 배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배시에서 ls 명령어를 쳐보면 현재의 위치가 나오고 우리는 cd 베드락 챗봇 폴더 안에 다시 한번 ls로 확인을 해보고 그 중에 04번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라는 폴더 안에 있는 서버리스 YAML 파일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곳까지 위치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배포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이곳에서 배포 명령어를 수행하면 되는데요. 명령어는 sls deploy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어떠한 런타임들이 도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 명령어는 현재 위치한 곳에서 서버리스.yaml 파일을 기준으로 배포를 하는데 만약에 YAML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엔드포인트입니다. 이 엔드포인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람다로 배포했었던 URL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URL을 어떻게 테스트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포스트맨의 URL을 삭제해주고 이곳에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샌드 버튼을 눌러서 네, 정상적으로 결과가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람다를 직접 콘솔에서 배포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쉬워졌죠. 자, 다시 클라우드9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서버리스 YAML 파일을 가지고 배포하는 과정을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는 꼭 서버리스 YAML 파일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떠한 파일을 지정해서 배포하는 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는 같으니까 서버리스 YAML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하셨어요. 저는 myconfig.yaml 파일을 만들어 놨고 이곳에 방금 복사한 서버리스 YAML 파일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SLS 디플로이를 하면은 당연히 서버리스 YAML이라고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파일을 찾아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닌 방금 만든 myconfig.yaml을 가지고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디플로이 그리고 config myconfig.yaml 이렇게 작성하고 다시 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또 배포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의 URL을 복사를 해서 포스트맨에서 다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시 붙여넣고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AWS 서버리스에 대해 로 요약해 라고 작성을 해서 샌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버리스에 대해서 세 줄로 요약해주는 결과값이 잘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